절에서 포스텍이 화난 거라고?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포스텍 경로하며 존슨에게 손가락질 소리치는 음성 공개되자 손흥민 죽이게 하는 존슨 선수 생명 끝난다. 영국 난리. 손흥민 탓? 아니다. 브레넌 존슨이 문제였다. 토트넘은 2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AS 로마와 2에서 2로 비겼다. 토트넘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은 9위가 되면서 16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낮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파페사르가 박스 안에서 훈멜스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 PK를 얻어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 VAR을 거쳐 PK를 줬다. 손흥민이 깔끔하게 성공시켜 선제골을 뽑았다. 손흥민이 시즌 4호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선제 페널티킥을 터뜨려 토트넘이 1에서 0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이 유럽대항전에서 득점한 건 2022년 10월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손흥민이 추가골 기회를 실패했다. 전반 35분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에서 날린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왔다. 이를 손흥민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 위를 넘었다. 결국 추가 시간 마츠 훈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토트넘이 2에서 2로 비겼다. 여러 사람들이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책임을 손흥민의 실수에서 찾았다. 트넘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 세 번째 골을 넣으며 로마를 무너뜨릴 기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축구 통계 매체 푸몹에 따르면 이날 토트넘은 슈팅 24개를 날렸고 그중 12개를 골문 안으로 조준했다. 하지만 실제로 골망을 흔든 슈팅은 2개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대 득점 XG에서도 크게 앞섰다. 토트넘의 XG는 3.74로 4골에 가까웠고 로마의 XG는 2.29였다. 토트넘이 빅찬 스미스를 4번이나 기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다. 손흥민과 솔랑케, 존슨이 결정적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로마 골문을 지킨 골키퍼 스빌라는 무려 9차례의 선방을 기록했다. 로마전도 득점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유럽대항전서 25호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출전 경기는 64번째로 역대 최다 출전 공동 4회다. 이날 출전한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 역시 70번째 유럽 경기 출전으로 효고 요리스와 공동 2위에 위치하게 됐다. 토트넘 역대 최다 유럽 무대 최다 출전이나 득점 모두 해리 케인 76경기 출전 45골. 말 그대로 케인이 떠난 시점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서 전무후무한 팀 레전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손흥민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끝내는 방식에 좌절했다. 훨씬 더 일찍 죽여야 했다. 전반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2에서 1로 앞서고 있을 때 언제나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상대는 선수들을 앞으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끝내버리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 이라고 불만을 나타내서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전반전 손흥민의 결정적 득점 무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러자 토트넘에서 골키퍼로 활약했던 폴 로빈스는 BBC를 통해 손흥민의 믿을 수 없는 실수다. 그는 골대로부터 7야드, 6.4m 앞에 있었지만 골대 위로 훌쩍 날리고 말았다. 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쳤는지 모르겠다. 라고 탄식했다.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넣었지만 대부분의 활약에서 효과가 없었다. 그는 약하고 부정확한 슛을 쐈다. 동료에게 패스도 부정확했다. 손흥민은 10점 만점 중 6점을 받았다고 혹평했다. 일부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소리를 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중 특정 선수를 향한 거친 몸짓과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단 이것은 손흥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존슨이 연달아 실책을 저지르자 브레넌이라고 고성과 함께 거친 몸짓을 보인 것이었다. 선 후계자 양민혁 깜짝 데뷔 전 토트넘
FA컵 3라운드 서 약체 테머스와 격돌 오른쪽 화살표 대진은 따랐다. FA컵 3라운드 대진 추첨은 3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진행됐다. 토트넘은 내셔널리그, 오브리그 소속의 테머스와 FA컵 3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EPL 7위에 자리하고 있는 토트넘이 오브리그에 속한 테머스를 만나기에 대진운이 따랐다고 보기 충분하다. 내셔널리그는 잉글랜드 리그 체계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리그 중 가장 하위에 있다. 프로와 세미프로 선수들이 함께 뛰는 리그다. 테머스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6부 리그 북부 리그에서 경쟁했던 팀이다.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해 현재 5부 리그에 속해 있는 테머스는 이번 FA컵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각각 3부 리그 팀을 제압하며 3라운드에 진출했다. 3라운드에 오른 5부 이하 팀은 테머스와 대건엄 앤드 레드브리지 두 팀뿐이다. 테머스와의 경기는 약 4,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머스 홈구장에서 열린다. 테머스는 인구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다. 이번 FA컵 3라운드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1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열리며 토트넘과 테머스의 경기는 11일 또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경기 날짜와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올여름 토트넘과 정식 계약을 맺고 2024년 K리그 시즌이 끝난 후 오는 16일 런던으로 출국하는 양민혁에게 테머스전 출전 기회가 부여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 시즌 준프로 계약 선수로 K리그에 데뷔해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프로 생활 1년도 안 돼 EPL로 향한다. 양민혁은 강원FC 소속으로 리그 37경기에 출전해 12골 6도움을 기록하며 데뷔 첫 시즌 만에 리그 최고의 신예로 주목받았다. 그는 뛰어난 기량으로 2024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으며 이 상을 포함해 여러 차례 월간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양민혁은 빠른 발과 예리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골 결정력도 좋다. 좌우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토트넘은 이러한 양민혁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당초 알려졌던 1월 공식 합류 시점보다 일찍 런던으로 불러들인다. 양민혁은 16일 토트넘에 합류한다. 계약은 내년 1월부터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윙어 줄부상인 토트넘에서 양민혁이 테머스전에서 깜짝 기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트넘은 현재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를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측면 공격 옵션이 부족한 상태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지난 1일 풀럼전 1에서 1 무승부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측면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손흥민의 상태를 신경 써야 하며 남아있는 윙어 자원이 존슨과 베르너뿐이라며 스쿼드 뎁스의 한계를 토로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 유스 선수를 4명이나 배치했음에도 교체 명단을 채우지 못했다 라고 스쿼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조기 합류, 양민혁의 빠른 적응과 활약은 토트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양민혁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내다봤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스날 원정으로 3라운드를 치른다. 울버햄튼 소속 황희찬은 브리스톨 시티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배준호가 속한 스토크 시티는 선덜랜드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3. 텐하흐 도대체 왜 날 외면했어? 아모림 최대 수혜자. 인생 역전 오른쪽 화살표 곧바로 재계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일 오후 10시 30분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3라운드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맨유는 리그 9위까지 올라섰다. 이날 승리의 주역은 아마드였다. 후반전 아마드의 활약이 대단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아마드는 공간을 치고 달리면서 역습 기회를 잡았다.
적절한 타이밍에 마커스 래쉬포드에게 내줬고 래쉬포드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마드는 후반 18분 직접 역습을 시도하다가 볼을 잃었지만 다시 압박해서 볼을 가져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아마드는 득점 기회를 조슈아 지르크지에게 양보하면서 도움을 추가했다. 경기 후 아모림 감독은 아마드는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좋았다. 이 모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며 아마드의 최근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아마드는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된 후에 맨유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하나다. 사실 지난 시즌부터 맨유 팬들은 아마드의 적극적인 기용을 원했다. 안토니,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래쉬포드보다 경기장에서 더 보여줄 게 많은 선수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아마드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드는 지난 시즌 맨유에서 겨우 12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출전 기회 자체가 적었기에 활약상이 좋을 수가 없었다.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였다. 텐 하흐 감독은 아마드를 선발로 내보내기도 했지만 점점 출전 시간이 감소했다. 그러다가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됐고 루드 반 니스텔로이 임시감독이 임명되면서 아마드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다. 지난 PAOK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아마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1도움을 추가한 아마드였다. 아모림 감독은 아마드가 더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답하고 싶었는지 아마드는 아모림 감독의 맨유 데뷔전에서도 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에버턴전에서는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날아올랐다. 최근 5경기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에이스급 활약을 해내고 있다. 아모림 감독은 구단에 아마드 재계약을 요구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아모림 감독은 아마드의 계약 마지막 6개월이 다가오면서 맨유에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아마드는 아모림 감독 체제 첫 3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선수는 아모림 감독이 원하는 3-4-3 포메이션에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맨유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드의 계약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고 보도했다. 아마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아모림 감독의 요청에 따라 선수와 재계약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